드디어 아이스크림 땡기는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와 더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했는데 타블로가 자주 오는 아이스크림 가게. 사실 내 맛집이야. 여기 내 단골집이야. 아이스크림 집이 그냥 이 통째로 아이스크림 집이야? 여기 통째로. 이거 봐. 메뉴가 맨날 다르거든. 코리안 참외 딜, 참외를 멜론이라고 얘기하기로 딜 쳤다는 거야 지금. 코리안 멜론 딜, 참외로 딜 먹였다는 거 아니야? 참외 딜 맥인 거고, 토마토 방아. 뱅. 뱅을. 여기 되게 세다. 저는 소금 우유랑 블루베리 요거트 치즈케이크야. 너 되게 잘 읽는다. 이게 몇 글자인데 12글자를 한 번도 안 틀리고 있네. 소르베랑 맨날 랩 좀 했어. 지능이 높아졌어. 들린 소문은 너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먹고 간 다음에 아니야. 넌 공짜야? 아니야. 여기 지분 투자했냐? 이거 미스라 가게라는 소문이 좀 있어. 아니야. 내가 좀 의심되는 게 뭔지 알아? 예전에 우리 펌프 그 믹스테이프 원래 제목 리스트 몇 개 있었잖아. 펌프 하기 전에 그중 내가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우치였거든. 근데 여기 제목 봐. 얘 부업하는 거 약간 의심돼. 선생님? 혹시 얘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사장님? 본인 이사님? 없으실걸? 오픈하고 타블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처음 와. 제 거군요. 너가 좋아하는 그 약간 힙스터 느낌. 정식이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먹는다? 야, 달다. 그럼 뭐 쓰겠어? 단 게 맞는 거지? 너의 목소리처럼. 개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쁘다. 맛이 있네요. 달고. 인생 상담 좀 해볼까? 씨. 오늘은 정식이가 가운데? 아무래도 내가 또 아무래도 인생 상담하면 DJ 투카 자격증 있으니까 내가 DJ 투카 스페셜 아니야 거의? 내가 단 걸 안 먹어가지고 성격이 이 모양인가 봐. 아니 원래 그렇지. 나도 사실 단 거 별로 안 먹어. 나도 잘 안 먹어. 거짓말하지 마. 네 몸의 90%는 설탕일걸? 아니야 나 지금 살짝 빠졌어. 미스라 몸의 90%는 설탕이고요. 10%는 MSG. 그게 사탕 아니야, 사탕? 미스라 그냥 캔디야 캔디. 자, 로또 5,000원짜리 2장을 샀는데 기적적으로 2등이 당첨됐어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둘 중 한 장을 버렸는데 실수로 당첨된 복권을 버려버렸어요. 2등이 됐다고? 그때는 멘탈이 나가서 정말 몇 주 동안 일상생활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잘 추스르고 착실하게 살고 있네요. 벌써 8년 전 일이에요. 전 남친 마냥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요. 잘 지내니 평행세계의 부르주아인 나. 잠깐만 2등이면 얼마야? 모르게 몇 천만 원 되지 않나? 대략. 2등이면? 8년 전에 1억이 안 되고. 자 8년 전에 2등이면 어떻게 지금 글을 쓰고 계시지? 8년 전 나 같으면 속살을 떠났을 것 같은데. 야야야 5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6천만 원 그 정도 할 사이였어. 그 심지어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하면 지금 그 정도 거의 할까? 한 50억 정도지. 그때 만약에 5천 6천이 됐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올인했어. 아니면 그때 5천 6천 받아서 그거를 은에 올인했어. 그러면 지금 5천 6천. 염장 지르지 말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둘 중 한 장을 헷갈리지 않으려고 버렸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거 누가 찾았을까 그럼?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럼 뭐 버리셨겠지. 없는 돈이 된 거지 이거는 뭐. 야,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뭐 버리면 안 돼. 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 8년 전인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전 남친 마냥 아니 이건 죽을 때까지 생각날 걸. 사실 또 제가 복권 전문가입니다. 저 취미로 그거 하잖아요. 긁는 복권 사는 거. 약간 누구는 타로점을 보듯이 저는 그 아침에 나올 때 한 장을 긁고 나옵니다. 한 장씩. 그건 취미가 아니라 그냥 중독 아니야. 이거는 근데 로또가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거의 포인트는 후회야. 근데 지금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됐어.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8년 후에도 일이 계속 꼬인다? 그 꼬이는 모든 게 이 8년 전 이것 때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 털어버리고. 왜냐면 2등짜리니까. 그 영국에 그 친구 있잖아. 쓰레기통에다 하드디스크 버린 비트코인 들어있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그걸 찾으려고 쓴 돈이 어마어마하대. 투자자도 찾고 막. 아 근데 그건 몇 조라서. 그러니까 그건 좀 해볼만 한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지금 현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딸바보 이슈. 이거는 딸바보가 아닌 아들바보인 그냥 바보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그레이프님, 아빠가 딸 바보시거든요. 남자친구 만나는 걸 숨기다가 3년 정도 만났을 때 밝혔는데 야 어떻게 3년 동안 숨겼냐? 예상대로 싫어하시는데 뭐랄까 반대한다기보단
뭐만 하면 비아냥이 3스푼씩 섞인 느낌. 딸을 뺏긴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도 귀한 집 딸 데리고 결혼했으면서 딸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타블로의 미래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딸 없어? 걱정한 거 아니야? 너도 딸 있잖아. 근데 나는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아. 태연이가 오토바이 타는 남자 그 뒤에 타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뒤에 타가지고 너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가 태연이 근데 너한테 데리 하고 가버리면 괜찮다고? 그게 괜찮을 수가 없잖아. 눈 돌아가지. 근데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어떻게 괜찮아? 미친놈아. 근데 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딸을 뺏긴 기분, 아들 뺏긴 기분. 이거 나 이 정말 표현 싫어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뭘 뺏겨? 절대로 하시면 안 자식의 됩니다. 소유화는 안 돼. 그렇게 자식을 잘 소유하신 분이 3년 동안 몰래 만나는 걸 몰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보내주신 분의 아버지를 지금 비난하는 거지? 나보다 어리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 딸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아웃복서 스타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비보이 스탠스를 해야지 비보이 1990 이런 스탠스 아니면 그때 그 올림픽 때 나왔던 이런 거 캥거루 그거? 이런 스탠스를 하고 있으면 아빠가 우리 딸 도라이구나 아니면 사우스포로 이렇게 여차하면 한 대 맞겠다 싶은 스탠스를 취하시면 집에 됩니다. 갔는데 딸이 계속 딸 뺏기는 게 낫지 목숨 뺏기는 것보다 그렇지. 근데 이런 아빠들이 이 남자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또 급 변한다? 그렇지. 만약에 남자친구가 무슨 뭐 엔비디아에서 혹은 자수성가. 유니콘 기업 아니면 CEO? 최근에 로또 2등 당첨된 티켓을 찾은 사람이야. 그래? 하루가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 와가지고 갑자기 1억짜리 현금을 이렇게 손에 쥐어줘. 10억. 여기서 돈으로 뭐 하는 거냐? 너. 아니 어머니 용돈 하시라고. 1,000억. 싫어. 1,000억. 싫다고. 1,000억. 난 돈에 그렇게 아버님 저 그럼 그냥 갑니다. 싫어. 아버님 넣어주세요. 입 찢어진다. 아니야. 딸로서 아웃복싱 스탠스를 취하시면 됩니다. 비보이 스탠스 추천합니다. 전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좀 진지한 사연 같으니까 잠깐 모드 바꾸세요. 제 다크 모드에서 라이트 모드로 두 줄만 바꾸겠습니다. 읽었는데 잠시만요. 전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는데요. 전 애인 바람 상대 셋이 삼자 대면을 한 적이 삼자 되면 mother father. 죄송합니다. 제가 바람 상대에게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더니 전 애인이 그 앞에서 가오를 부리고 싶었는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면 되지 왜 얘한테 그러냐?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너무 열받는데 한 대 쳐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경을 쓱 벗더라고요. 몰라 느마르네. 솔직히 명치를 갈기고 싶어서 때려도 되냐고 물어봤던 건데 안경을 벗어버려서 맥이 확 빠졌네요. 결국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쉽다. 그때는 너무 열받고 슬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웃기네요. 저의 술자리 1등 안주입니다. 삼자 되면 했어도 됐네. 그럼 됐네. 근데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라를 바람 상대한테 먼저 얘기해. 자기 전 애인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거를 바람 상대한테 먼저 얘기했는지를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 왜냐면은 어쩌면 바람 상대 그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알고 한 거잖아. 봐봐. 너랑 내가 사귀었어. 싫어. 소리 하지 마. 나도 싫어 새끼야. 싫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사귀었어. 근데 너가 얘랑 바람이 났어. 싫어. 나 이거 듬직해. 진짜 나도 그만하고 싶다. 여기 삼자 대면을 했는데 나한테 평생 미안하면서 살아라를 바람 상대한테 말했다고. 나한테 해봐. 나한테 평생 미안하면서 살아. 사연자와 실질적인 약속과 관계가 있었던 거는 전 애인이지 그 바람 상대가 아니거든. 그 바람 상대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면 전 애인한테 그걸 얘기하는 게 맞긴 하지 않냐 이거지. 나는 먼저 말하는 게 나한테. 아니 그냥 욕해달라는 거잖아. 뭘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 그냥 욕해줘. 삼자 되면 바람 불어와.
아 근데 명치 잘못 갈기면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을 노리세요. 간. 리버샷이라고 여기. 간 요 쪽에 간을 때려도 돼? 여기 때리면 주저앉아. 사람 숨도 못 쉬어. 근데 그것도 죽을 수 있지 않아? 아니, 간안 죽어. 이게 바디샷이라고 빵 한번 쳐주면은 주저앉아. 명치는 급속이 때문에 앞에 잘못 엄청 때리면 죽을 수도 있어. 엄청 가우 부렸잖아. 그런 말은 나한테 하지. 왜 얘한테 그러냐? 그럼 여기서 한 다음에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야 돼. 이게 손을 확 들면 이럴 거 아니야. 그때 바디샷을 그냥. 오늘 좀 약간 그 파이터들의 사연들이 많다. 좋다, 그 오늘 파이팅 넘치고. 사우스포 스탠스부터 폭력은 행사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회복하신 거 너무 다행이고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끼 필요 없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내 모니터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이메일이든 사내 문서든 본인도 같은 그룹으로 CC가 걸려 있는데도 CC가 뭐야? 캠퍼스 커플. 캠퍼스 커플. 너 그것도 모르니? 아유 무식한 놈. 아유 진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요리할 때 200cc 막 이런 거 아니야? 하긴. 하긴 네가 대학생활 해봤어야 알지. 저거. 아유 대학교를 안 가서 몰라. 가긴 갔잖아. 가기 갔지만 되돌아봤지만 얘가 자기 대학 갔다 온다고 진짜 갔다 왔어. 진짜로 떠가지고 에픽하이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대학 좀 갔다 와야 된다고 한 학기 동안만 좀 기다려달래. 그러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와가지고 합류해서 그 계속 같이 작업을 하재. 근데 대학을 갔다 3일 뒤에 돌아왔어. 때려치고.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CC가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이게 사내 메일이면 이제 참조죠, 참조. BCC, CC. CC 참조, CHARM, 참조. CHO. 참조. CC 참초. 그리고 비밀 참초가 BCC. 비밀 참초 맞지? 오케이. 자,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내 모니터 읽어. 또 읽는 거야 처음부터? 여기까지 했잖아. 기억력이 그렇게 그만해. 여기서부터 계속 읽으라고. CC가 걸려있는데도 다 보고 읽고 그거 뭐예요? 어디서 온 메일이에요? 또 뭐 왔어요? 다 물어봐서 너무 지쳐요. 사생활 보호 필름도 소용없어요. 뒤로 와서 다 보고 읽고 궁금증이 해소돼야 자리를 떠나요. 제가 핸드폰으로 뭐 보고 있으면 뉴스 같은 거 소리 없이 뒤에 와서 그걸 같이 읽고 심지어 그거 아직 끄지 마요. 나 아직 다 안 읽었어요. 라고 해요. 그런 행동이 불편하다고 말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도와줘요? 에피카 그럼 어쩔 수 없지. 이거 그때 저번에 KTX KTX 탔는데 우리가 가장 뒷좌석이었는데 의자 뒤에 누가 서 계실 수 있잖아. 입석 손님이. 입석 손님이 계셨어. 근데 입석 손님이 좀 자기도 뭘 보고 싶었나 봐. 근데 미스라가 아이패드로 뭘 보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 근데 그분 머리가 미스라 머리 위에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뻥 안 치고 네,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진짜 KTX에 갔는데 귀신이 들린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이게 뭐가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막 그 외계인 침공 때처럼. 야, 그냥 그럴 때 센스 있게 에어팟 한쪽을 꽂아주지, 귀 쪽에. 이게 근데 반대편 입장에서 조금 공감을 해줘도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비행기 탈 때 있잖아. 나 1000% 먼저. 나 비행기 타가지고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 있어. 아, 그게 너무 재밌어. 소리도 없이. 볼 수 있지, 볼 수 있지. 나 몰랐어. 나 무성 영화 좋아해. 그렇게 보면은 잠이 왔을 때 바로 잠들 수 있거든. 잠 온다. 그럼 팍 자면 돼. 너무 간편한 방법이야. 이거 믿기 어렵겠지만 나 그 영화 보다가 운 적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내용도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 그 사람이 울기 전에 내가 울었다니까? 아니 그때 그 뭐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이제 공공적으로 퍼블릭하게 공개돼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개인 정보가 담겼거나 카톡이나 메시지나 이메일 이런 거는 이제 보면 안 되지 사실. 좀 예의가 없으시네. 많이 없네, 이거는. 그럴 때는 이제 사우스포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간을 세게 한 대만 쳐도 되냐라고 말씀하시고 동의는 안경을 없고요. 내릴 때 간을 세게. 간을 안 되고. 딱 뒤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딱 뒤돌아본 다음에 안경을 이렇게 내리세요. 아니면 그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질 때 갑자기 일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괜찮아요? 대학생인데요. 꽤 오래된 4명 친구 그룹이 있는데 자, 4명인 거지, 합쳐서. 판타스틱 4. 이번에 다 같이 부산으로 당일 치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그룹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 사실 저 빼고 셋이서만 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제 귀에까지 들렸던 거라며 제가 있으면 그룹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니까 이번에만 좀 빠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룹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너네끼리만 가기로 한 게 맞냐고 물으니 당연히 저랑도 같이 가는 걸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얘가 거짓말 하나 안 보네. 그러게. 어찌저찌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셋이서만 부산을 갔다 왔는데 이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이 먹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생이죠. 근데 주로 이런 건 중학교 때 끝나지 않나요? 아니야. 이런 행동은? 왜냐면 대학생 때 이러면 그냥 아 그래 그럼 니들 그렇게 놀아.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나 그런 개념을 갖는 거야. 아 근데 밑살 같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 얘는 뭐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잖아. 얘는 못하지. 얘는 부산 쫓아가지. 가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짐 가방 풀 때 거기서 나도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 있어? 걔네가 숙소 문을 열었을 때 왔어? 혹시나 해서 먼저 와 있었어. 요리해놨어. 나랑 투컷은 오히려 되게 고마워. 이제 안 만나도 될 사람 3명 더 생겨가지고. 왜냐면 나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혼자 가서 햄버거 먹었거든요. 대박이다, 아니 진짜. 지금 점심 때 모였는데 혼자서 햄버거를 먹고 와? 니들이 늦게 왔잖아. 슬아 우리 부산 갔다 올래? 야 우리 다 같이 부산 갔다 올래? 한 명만 빼고 가자. 한 명만. 가라. 그러니까 한 명이 주동자고 내가 봤을 때 두 명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동조하는 느낌인 것 근데 같기도 난 하고. 그게 더 싫어. 그러니까 그 셋은 그냥 이렇게 배제하는 게 낫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런 뭐 거는. 네이트판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사연들 되게 많잖아.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가족.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가족. 정리 다 한 다음에 와가지고 다시 얘기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 모르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제일 우선인데 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하라고. 친구들은 별거 아니야. 당연히 마음은 힘들죠. 상심은 하지. 왜냐면은 이 3명과 달리 사연자는 실질적인 친구였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연자를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은 아프고 여태까지 친구로 생각하고 보냈던 시간들이 다 아깝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지 무슨 부산 여행 같은 걸로 이거 별거 아닌 일로 이 3명이 언젠가는 뒤통수를 더 세게 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냉동님 이 3명 있죠? 이 3명 분명히 조만간에 2명이 될 거다. 1대2로 나눠진다 이제? 그 다음에 1대2로? 다 찢어지게 돼. 그러면서 한 명씩 냉동님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 야 걔네가 있잖아 그때 그랬던 거야 하면서 그냥 다 받아주지 마요. 그냥 다 정리하세요. 그런 친구들이야. 정리하시는 진짜는 게 없어 여기에. 나는 좀 그렇다. 이게 친구 관계 때문에 이게 마음에 상처받고 막 이런 게.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거든, 뭐. 왜냐면 친구가 없으니까. 있어. 하이닉스 다니는 용현이. 걔는 확실해. 왠지 확실해. 내가 친구가 별로 없지. 없지, 여기는. 말만 많지, 친구. 뭐? 남자친구가 권태기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살을 빼면 좀 나아질 것 같대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평소랑 똑같이 저한테 애정 표현을 하는데도 저를 진짜로 사랑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남자친구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이게 약간 내가 슬럼프가 왔는데 타블러가 말을 좀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비슷한 거 아니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너네 언젠가 내가 말수 줄어들면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겠다. 과연 좋을까? 날 너무 무슨 말만 하는 새끼로 만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 사연도 말 제일 많이 했잖아. 혼자만 얘기했는데? 근데 아무튼 나쁜 새끼야. 이 새끼 안 헤어져. 좋아. 쓰레기야. 놈 새끼. 김현준님, 걱정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근심이란 걱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현실적인 투컷 형님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투커 형님의 공연을 듣고 싶다는데요? 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 긍정적으로만 삽니까? 100% 부정적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대도 없고 잘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돼. 그럼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제가 옆에서 투컷을 몇십 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것은 얼굴은 가장 근심이 많아 보여요. 항상 좀 그늘져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픽하이 3명 중에서 가장 걱정을 안 하는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거 뭐야? 우리가 해결 못하는 막장 사연 나올까봐 내가 스포티파이에서 운세 카드를 좀 빌렸어. 아니 운세 카드 같은 게 있어? 하나 뽑아봐. 짜잔. 이게 다 귀여워서 생긴 일. 아유, 씨. 뽑아. 남들만 배려하다간 다 배려요. 하나만 더 뽑아볼게. 오, 막막할 땐 그냥 막 해. 근데 이거 스포티파이 앱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거 알아? 당연히 알지. 한번 해보자. 스포티파이 앱에서 내 기분대로 포춘 쿠키를 굽는 건데 이 중에서 맛을 고르고 원하는 거 하나 더 고르고 매운맛이랑 달콤한 맛 중에 선택하고 오븐에 넣고 구워주고 쿠키를 골라주면 완성! 야, 진짜 실제로 포춘 쿠키를 만드는 기분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나오는 메시지에 맞춰서 믹스를 추천해 주는 거고. 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거 중에 키크니 작가 에디션도 있대. 오, 메시지들이 위트가 있구먼. 스포티파이 하면 또 믹스잖아, 믹스. 그렇지, 믹스지. 믹스 커피 말고. 타블로시 믹스가 뭐죠? 삐끼삐끼삐끼삐끼삐끼삐. 아유, 믹스는 스포티파이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무드, 뭐 지금 상황, 이 모든 감정 그런 거를 다 해석해서 당신이 필요한 플레이리스트를 딱 만들어주는 거지. 취향에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이 믹스는 개인화돼 있어가지고 같은 믹스여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 나 앵그리 믹스래. 그래서 믹스를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포춘 쿠키 믹스 참여하시고 오늘의 운세를 확인해 보세요. 에픽하이 믹스도 있네. 이벤트 참여 시 추첨을 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운세를 읽어줄까?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Fly high with Spotify. 오, 래퍼. 자, 다음 거 해볼까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이번에 에픽하이 아니 나 이거 되게 긴데 내가 이거 읽으면 내가 하는 말도 아닌데 말 많아 보일 것 같아. 너가 해.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당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아니 야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AI스럽게 읽고 있는 거지. 이번에 에픽하이 팬미팅 가기 전에 하숙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친해지자고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맨 처음 연락이 와서 엄청 기쁜 상태로 연락을 했어요. 자신이 하이스쿨인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급한 일이 있다고 돈을 대신 입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수고비를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이스쿨 분인 줄 알았고 또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또 처음으로. 아이씨,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멍청하게 14만 원이나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통장 번호를 주고 입금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통장이 잠겨서 20만 원을 더 줘야 입금이 가능하다고 계속 20만 원을 더 아, X발 새끼 진짜. 아, 나 여기서 열받네. 저는 그제서 사귄 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중2여서 사실 14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야 이 새끼야. 팬미팅에 쓰려고 모아둔 돈을 그렇게 멍청하게 날려서 죄송합니다.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제 잘못이어서 슬퍼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주말에 시험 공부도 못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할 방법이 있을까요? 와, 이씨. 아 요즘에 왜 이게 약간 장난하듯이 저렇게 막 사기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아, 이게 성인분이면 뭐 잔소리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거 너무 애기라서 이거 우리 아들이랑 같은 중2면 사실 다 같은 팬덤에 있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들 딸뻘이라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속을 수도 있거든.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없나 우리가? 아니 약간 소액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좀 힘들지. 애한테 왜 저런? 아, 그러니까 20만 원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못했고 14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아 나 지금 나 문자 보냈어. 뭐라고? 이 새끼 찾아내라고. 어디에? 어? 누구한테 전화했어? 알람 울리는데 괜찮아? 멜 깁슨? 아, 이거 분노 게이지 이빠이 차네 이거.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저 14만 원이 지금 엄청 큰 돈이란 말이야. 당연하지. 중학생인데. 그리고 팬미팅을 쓰려고 모아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뺏긴 그것도 있지만 기회를 뺏긴 거잖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기가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 상상했던 것들을 다 빼앗는 건데
이 쓰레기 새끼 때문에. 얘 연락처 있니? 없어? 그래도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락처 같은 거 있으면. 신고하고 나한테 DM 보내. 읽어줄게. 이 사기친 새끼보다 더 쓰레기인데? 지금 아니야. DM 보내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기대감이었을 아니,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짜 모르니까 DM 투컷에 보내라고. 대한 존중이 여기까지 떨어졌을걸? 투컷조차 나에게 사기를 치다니 이러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 이게 어른들입니다. 예? 투컷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세상이야 인마. 이게 세상이라고. 짜샤. 근데 어린 나이에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 경험하게 됐을 때는 그거를 그냥 좋은 받아들여야지. 밑거름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 왜냐면은 30, 40살이 돼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낯선 사람? 에픽하이 9집 첫 번째 금방 트랙. 친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 그건 100%야 난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필독하고 넌 중2가 14망이나 어떻게 있니? 너무 안타깝지만 뭐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 나쁜 새끼. 그래도 신고는 해보세요. 만약에 뭐 정보라도 있으면. 그래.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말을 좀 험하게 해서 고민이에요. 최근에도 전 남친한테 친구처럼 심한 말 했다가 헤어졌습니다. 비속어도 많이 쓰고 욕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걸로 이별해서 조금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알바할 때도 저도 모르게 써서 몇 번 지적당했습니다.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이거 X나 공감하죠. 아니 근데 전 남친한테 어느 정도로 심한 비속어를 쓰고 욕을 했길래 헤어짐까지 가냐고. 그러니까 아씨 방구 꼈냐? 뭐 이런 거 한 거야? 여기다 이해를 못 하겠어. 이 새끼 면상 X 재밌어 뭐 이런 이 새끼 얼굴 쳐늙었네 막 이런 거 한 거야? 새끼 X나 웃겨. 난탄 얘기? 알지. 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정남이 떨어지긴 맞습니다. 네. 응원봉이 이거인 사람들이 누구한테 욕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시와 때를 좀 가려야 나 지금 너가 하자마자 자동 완성이 돼. 경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한 2, 3학년 딸까지가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재밌거든. 욕, 아니, 세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 욕 나오지. 제가 초등학교 때 해외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이었어요. 원래 욕부터 배우는 거지. 네. 학교에서 그 애들이 제 앞에서 제 얼굴에 대고 하길래 저는 그게 동양인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 초등학교 때 날 그냥 딱하게 쳐다봤어. 이게 어른 되면 되게 창피하다니까 욕 쓸 때. 그러니까 맞아요. 상황이 안 맞는. 저도 이걸 잔인하게 깨서 먹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예쁜데? 근데 미스라 말이 맞아. 아니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욕도 하고 사실 뭐 그런 이미지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 저희 태연이 공개 수업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딸 X나 잘한다 이러진 않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게 맞고 남자친구분은 그걸 못 받아주는 분인 같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눈치껏. 저는 약간 실 삐쳐나가는 의견 하나 내도 되나요? 저는 남친이나 뭐 친구랑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이끼리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봐요. 대신 자기의 그거랑 맞는, 성향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서 그냥 이렇게 장난스럽게 험하게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저는 그것도 사랑이고 매력적이고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 전 남친이랑은 안 맞았던 것 뿐이지 또 맞는 사람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알바 때도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정도면 그건 입에 좀 밴 거란 말이지. 진짜로 투컷도 무의식 중에 쓰는 욕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무슨 다른 회사랑 미팅을 하는데 처음 만나는 이제 어떤 큰 그 기획사 직원분들이야.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정식이가 그럼 우리 다 같이 이메일로 아이디어를 좀 너네 보죠? 이런 거야. 내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쓰라가 난 다음에 아니 왜 욕을 해? 그랬더니 조시가 내가 언제? 제가 지금 욕했나요? 이러면서 모르더라고. 그야말로 숨 쉬듯이. 제가 근데 나이를 좀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또 나이 값을 해야지. 이 분야의 독보적인 투컷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21살이면 한창 쓸 나이고 그럴 때지만 줄이세요. 의식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하세요. 의식. 무의식 중에 하지 말고. 근데 너무 의식하면 또 나온다? 오히려? 너 옛날에 그랬잖아, 공중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니, 정식이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떤 공중파 거기 나갔는데 그때 그 매니저 이사님이 정식이한테 오늘 방송 나가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말하지 말아라. 이거 공중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 계속 이 말 하지 말아라, 이 말 하지 말아라, 이 말 하지 말아라 중얼중얼거리고 있더라고. 2004년이야, 2004년. 온에어가 딱 들어왔어. 딱 시작하자마자 하지 말라고 그랬던 단어들을 한 문장 안에 다 말. 한 문장 안에 다. 긴장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 노래 틀고 밖에 보니까 그 우리 매니저가 PD님한테 90도 사과하고 있고. 그 PD는 그 주에 이제 양복 입고 들어가고. 더 웃긴 게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어. 우리가 고정이었거든. 그래서 정식이한테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 또 했어. 3주 연속을 했어. 그 다음 주도. 그래서 잘렸어. 나랑 지상파랑 안 맞아. 그 이후로 정식이가 이 유튜브 시대가 올 때까지 쉰 거야. 저는 이번에 고1 되는 박규갱이자 하이스쿨입니다. 제 최대 고민거리는 꽤 과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성격이에요. 제 성격 때문에 저는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남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수용하는 편이고 거절 같은 것도 잘 못해요. 아, 저랑 투컷이랑 완전히 다른 분이네요. 근데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저라만 스트레스 받고 제가 자발적으로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스틴님처럼 솔직하고 진실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건 좀 약간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약간 이미지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투컷이 막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또. 직설적은 아니야. 그냥 좀 이렇게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내가 좀 이쪽이 좀 심하고 네, 저는 제가 좀 일할 때만 좀 직설적인 편인데. 아니 뭐 저번에 음식점 가서 맛없으니까 뭐 이거 뭐냐고 막 사장 나오라고 미친 소리를 하고 싶었어. 내가 지금 너 그렇게 그거 이미지라고 내가 지금 실드를 쳐줬는데 이래? 뭐가? 정식이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개념 없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경우 없.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는 성격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호구는 잡히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은 그때는 얘기를 하셔야지. 남들만 배려하다간 다 배려요. 근데 아직 고1이야. 고1이라서 이런 건 거의 이제 크면서 차후에서 좀 두들겨 맞으면서 좀 성격이 고쳐지는 거지. 또 사회에서 아, 약간 메타포로.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두들겨 맞다. 이게 막 이런 상황도 아까 겪어보고 막 사우스포 얘기하다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겪어보고 저런 상황도 겪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건데 지금 고1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근데 거절해서 만약에 내가 손해를 좀 볼 것 같아. 근데 그걸 자기가 괜찮을 것 같아. 괜찮으면 그러면 오케이. 근데 싫어. 이 상황에서 거절하고 싶은데 아 이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거절 못 할 것 같아. 그 상황이 여러 번 되면 그게 성격이 돼. 지금부터 천천히 어린 나이 때부터 좀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타인을 배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단지 나를 배려하고 있는 중인지. 내가 그냥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건지 잘 내가 생각해봐. 그치, 내가 나를 배려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야 아니면 가족? 아직 고민이 안 끝났어? 나야 아니면 가족이야? 나는 나야. 왜냐면은 내가 가족이고 가족이 나야. 가족도 그렇게 생각할까? 매 순간 드립치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 이걸 때려쳐. 머리가 돌아가면 엑소시스트 아니야? 그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언제 이런 드립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웃기다? 그러니까 너? 너 하루 종일 드립 치려고 그러잖아. 아니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그 상황에 맞게. 근데 너 드립 되게 좋아하잖아. 솔직히 말해. 누나가 저번에 나한테 얘기해줬다니까. 아 지금 입 좀 다물어봐. 씨. 정식이든 진지한 순간에도 계속 드립을 친대.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순간에도 드립을 치는 거고 드립을 치려고 마음을 먹고 치면 안 먹힌다고. 이거 진짜 100% 거의 정확해. 아, 근데 이게 약간 이거 본능이잖아, 약간. 응. 우리 셋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태어날 때 장착이 돼 있는 애들이라 얼굴에서 그 시동 걸고 있는 게 보이잖아 서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이미 난 듣고 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글을 보면서 뭔 드립을 칠까를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연습이나 노력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타고나야 돼.
저번에 서점에 갔는데 유머러스해지는 방법 뭐 이런 책이 있는 거야. 그 책을 사는 순간 유머러스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책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작사 같은 거 있지, 아니면 작곡, 창작, 글 쓰고 이런 거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살짝 타고나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아티스트로 타고나야 되는 이게 거지. 좀 있는 것 같아. 아티스트로서의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 거지. 그 중에 유머가 제일 가장 하이 레벨 같아. 진짜 하이 레벨. 어려워 이거 쪽은. 잘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세요. 진지한 사람으로 살아도 돼. 맞아. 저 고민 계속하면 진짜 머리가 돌아버린다니까. 그거 있다. 드립 안 치고 별로 말수도 없고 적고 막 매사에 진지한 사람 있지. 그거 밀어붙이면 그거 웃겨진다. 그러다가 하나 터지지?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거기서 신이 되는 거야. 그거 진짜 웃겨져. 우리 같은 사람이 피곤해. 계속 뛰어야 돼. 우리 같다뇨. 어? 아니야. 난 말이 별로 없어. 누나가 나한테 그러던데 너 말 많다고? 가끔씩 그냥 마스크 씌운다며. 집에서는 하지, 집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아. 왜냐면 거의 혼자 다니기 때문에. 혼잣말 엄청 하잖아. 우리 앞에서. 너 맨날 이따가 라면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너 이거 계속해. 아까 나오면서 혼잣말을 와 여기 뭐 두 집 건너서 커피숍이 하나씩 있네. 와 이러면서 막 와 여기 못 가게 돼 있고 여기 뭐야 이 동네는 뭐야? 그래도 나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 얘는 자기 그냥 혼자 그냥 모든 걸 나레이션 한다니까? 뭐 어때? 딕테이션을 해. 그냥 딕테이션. 누구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피해 주고 있다고. 살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은 많이 겪고 있지만 20살 되자마자 겪었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연을 볼 땐 안경을 벗어. 이거 왜 들고 다니는 거지? 패션 안경. 보려고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수능이 끝나고 놀다 보니 용돈이 떨어져 단기 알바를 친구랑 신청했는데 연락이 와서 면접 보는 줄 알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입구부터 느낌이 쎄하고 묘하더라고요. 아니 또 사기 같은데? 친구랑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면접만 보고 오면 되지 라고 들어갔다. 복조리 30개 팔고 왔습니다. 심지어 부산 사는데 구미에서 팔고 왔어요. 봉고차 처음 탔어요. 뭐야 이게? 그래도 복조리 30개 다 팔고 알바비 받았지만 당황스러웠던 제 20살 첫 알바 경험입니다. 알겠어요 곰댕댕님 뭐 알겠는데 이게 인생 상담이랑 뭔 상관이죠? 물음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나의 색다른 경험이란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지 좀 읽어요. 막장 사연을 올리고 그 코너야? 상담을 하거나 막장 사연 그래? 우리가 공지를 안 읽었네. 너나 나나 똑같지 뭐. 잠깐만. 공지 좀 읽읍시다. 공지 좀 읽고 해라. 야, 공지 좀 읽자. 너 진짜 채널에 대한 책임감 좀 가지. 저는 한국인 4분의 1, 미국인 4분의 3인 육촌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만났어요. DJ 6촌, 방송은 7촌. 그런데 미국인인 만큼 미국 소울이 많았나 봐요. 오빠가 허그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길래 저는 정말 어색하게 허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인사 차원에서 한 거였지만 저는 얼떨떨결에 하게 된 거라 몸이 삐그덕거리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빠가 하필 키가 좀 컸나 봐요. 저도 여자치고 170이라 큰 편인데 엄청 오빠를 크시네. 허그할 때 손으로 등을 톡톡 치는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의도치 않게 오빠 엉덩이를 톡톡 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오빠도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끝난 게 아니라 헤어질 때도 허그를 하려고 하길래 저는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했는데 톡톡 등을 치려는 순간에 오빠가 그냥 재빨리 허그를 하고 끝내더라고요. 너무 쪽팔립니다. 근데 이런 약간 그 문화 차이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은 자주 있죠, 사실. 이게 욕인 나라도 있다며. 이게 욕인 나라도 있고 이거 욕인 나라가 있고. 우리 맨날 사진 찍을 때 옛날 사람이라서 버릇이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 번 어디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에픽하이는 사진마다 이러고 있던데 이건 여기서 하지 말아달래.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었어. 근데 확실한 건 엉덩이 툭툭 치는 거는 미국 스타일 아닙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사실 외국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나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공연 끝나고 내려와 그러면 내가 가끔씩 이렇게 허그할 때 있잖아. 그때 이렇게 처음엔 좀 약간 불편했어? 아니 뭐 불편한 건 아닌데 이 친구는 앉는 걸 좋아하는구나. 더워 죽겠는데 뭔 지랄이냐. 처음엔 그랬어? 왜냐면 너 지금도 그래. 야, 공연 끝나고 이렇게 나도 땀 나고 저쪽도 땀 났는데 땀이 닿으면 끈적거려. 이제 내 땀 아니 아니 끝났는데 우리
자축하고 뭐 이렇게 잘했다 이런 거 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폭죽. 불편한 거야? 아 불편하구나. 불편하다기보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이걸 왜 하지? 이제부터 엉덩이 툭툭이다. 엉덩이를 이렇게 엉덩이 한 줌을. 그럼 쓰라 이거는 어때? 이건 좀 괜찮은데? KTX 스타일. 자, 운동할 때 전지훈련 가는데 코치가 자기 운전하는데 졸았다고 고속도로 갓길에 내린 다음에 뛰어오게 함. 체감상 400m 된 듯. 제가 또 이제 200m, 400m 전문이었잖아요. 어떻게? 육상했을 때. 초등학교 때 육상했어요. 아 왜냐면 한 10,000가지 정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데이터를 꺼내야 되니까. 혹시 성님 연배가 한 2만 살 정도 되시나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육상했어요. 초등학교 때 진짜 잘했어 심지어. 근데 이건 알아. 내가 타블로랑 뛰어본 적이 있어. 나 빨라. 생각보다 나 빨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날 쫓아오지 이 생각이 들어. 그랬구나. 잘 뛰더라고. 잘 뛰어. 왜? 멋있다. 인정 못 하겠냐? 아니 인정해. 너 뭐 그 팬들한테 뭐 올리더구만 너 러닝 하고 있는 거. 응. 맨날 올리는데 너 평생 러닝 하라. 나 못 이긴다. 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들어간다던데. AI로 조작한 거야. 맨날 이제 옷만 갈아입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탁 찍고 막 올린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옆에 치킨집에서 치킨 하나 정도 뜯어 먹. 저의 인생 고민입니다. 저스틴 비슷한 친구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 사연이네. 자꾸 긁어대거나 선 넘는 행동을 할 때 전 타타처럼 반박이나 맞디를 잘 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랑 서로 마음이 상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저스틴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피곤하더라도 말로 조리 있게 패는 프리딜 스킬을 배워 아닥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스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요, 저스틴. 제압해야 돼요. 제압. 너 나에 대한 뭔가 약간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선 넘는 행동이나 긁어대거나 이런 거 잘 안 해놔. 난 그냥 냅두는 타입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같이 생겼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봐봐요. 자기가 선을 안 넣었는데 저한테 학력 위조 드립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제 그 선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생겼지 선이. 선이에요? 선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는 점선이야. 잠깐 넘어가도 돼. 운전면허편에서 배웠지? 우리 점선이라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 정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나이 들어서 좀 좋아진. 투카 처음엔 진짜 솔직히 좀 X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약간 진국인 스타일. 원래 진국이지. 아, 진상이었지 진상. 원래 진국이었어.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투컷 같은 어떤 이런 화법을 좋아하시나 봐. 왜냐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이렇게 막 나 생각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지도. 뭘 또 나만 편하면 아니 그러니까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너가 가끔씩 그런 그 드립들을 칠 때 있잖아. 근데 그 드립들이 이렇게 쇼츠로 올라오고 그러면 공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야. 너무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리만족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물론 그 되게 긍정적인 게 아닌데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혼자서 햄버거를 먹는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혼자서 밥 먹는 찐따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해? 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내가 혼자서 밥 먹는 게 창피하다, 사람들이 날 보고 수근수근 되면 어떡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고 밥 먹는 내가 중요한 거지 나라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창피하지 맙시다. 최다 좋아요를 받은 사연이네요. 읽으세요. 아 저는 못 읽겠습니다. 이거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투컷 같은 남자만 피하고 싶은데 진짜 나만 이런 거 아니겠죠? 정말 심각한 고민입니다. 투컷한테 사기 당했습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겠죠? 정말 심각한 고민입니다. 요즘 투컷 같은 남자 만나고 싶은데 진짜 나만 이런 거 아니겠죠? 정말 심각한 고민입니다. 정말 너 심각하다. 정신 차려라. 어디서 감히 나를.